안녕하세요. 웰스겸연구소 정을 소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제가 상담을 마치고 이제 느낀 바 소회를 말씀드리는 이제 브이로그 시간입니다. 상담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아주 기초 기본 지켜야 되는 법인시로서 지켜야 되는 필수 법 규정들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대단한 건 아니고 진짜 간단한 건데 이 주의를 안 기울이면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내는 겁니다. 혹시 맞춰보시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등기부등본 관리를 좀 안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는 거죠. 자, 대표님들은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, 특히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를 떠나서 모든 기업들은 사실은 그 주소지가 변경되면 주소지 변경 등기를 하셔야 되고요. 지점을 설치하게 되면 역시 지점 설치 등기도 하셔야 되고, 그다음에 지점이 또 이사 가게 되면 또 그런 등기들을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많이 까먹으시는 게, 사실은 법인 상호 변경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도 바뀌니까, 그리고 지점 변경하게 되면 지점 사업자 등록지 소재지도 바뀌니까 이 경우에는 신경을 쓰시는데, 간혹 가다가 사업자 등록의 주소는 바꿔놓고 등기부등본에 안 바꾸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원래 생길 수가 없는 일인데 간혹 가다 생기기도 합니다. 왜냐면 이게 세무서 신고할 때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보고 신고를 하는데, 물론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. 인터넷으로 하거나 이런 경우에. 그래서 누락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이런 경우 꼭 확인하시고요. 업종 추가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업자 등록에는 업종을 추가했는데 등기부등본은 안 됐다가 한다면 이 경우는 사업자 등록에 추가하셨더라도 사실은 거의 영업에 그러니까 필요한 공제라든가 이런 걸 받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너무 간단하게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, 자, 일단 대표이사님들이 실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, 특히 초보들들, 법인 설립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임원의 임기가 연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. 한번 임원이 되면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상법상 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. 즉 다시 말하면 3년마다 임원이 바뀌던 계속 연임을 하던 어쩌든 상관없이 임원의 등기는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. 일을 안 하게 되면 역시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되는 부분.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올해가 2019년이었잖아요. 근데 법인 설립은 2015년에 했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사이에 뭔가 이제 등기가 한 번 더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 그러신 분도 계신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표자, 특히 이제 이사 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엔 대표이사, 이사 수가 1인인 경우에는 사내이사 같은 경우 본인의 주소지를 등기를 하셔야 돼요. 근데 이거를 이사 가고 등기 안 하신다, 그러면 이제 역시 또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시는 거죠. 그래서 법인을 상담하실 때 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보고, 그리고 등기부등본에서 이분이 혹시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. 특히 임원사항 같은 건 간단하죠. 지금이 몇 년인지 보시고, 그 다음에 임원의 중임 등기나 연임 등기나 임원 등기가 언제 돼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.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죠. 가장 간단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? 대표자 주소. 이게 과연 거기가 맞는지 아닌지도 확인 좀 해주셔야겠죠.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소지하고 확인하셔가지고요. 자, 이런 것들을부터 지켜주시는 게 중소기업 경영지원 클리닉 필수규정 클리닉의 시작입니다. 그래서 꼭 법인 상담하실 때는 등기부등본부터 떼보시고 등기사항이 제대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 반드시 해주신 다음에,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과 정관이 일치하는지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목적사항 같은 경우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대표님들이 보통 목적사항을 추가할 때는 사업자 등록 때문에, 사업자 등록증에 이 업종 추가 때문에 급하게 하시거든요. 근데 급하게 하시게 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그 정관을 간단하게 변경하겠다고 의사록에 이제 변경 전 변경 후 이렇게 넣어 놓는데, 이런 것들을 그냥 같이 편철해 두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정관을 파일로 받아서 예를 들면 수정하시거나 하셔야 되는데, 이걸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럼 히스토리 등록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도 꼭 짚어주셔서 가급적 정관을 보시면은 등기부등본과 일치되어 있는지 여부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주 간단한 정관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활용한 아주 필수규정 클리닉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와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소원하며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.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구독 버튼 힘차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!